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2026년 2월 2일 이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좀 매콤합니다. 코스피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오전 중에 이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낙폭이 컸다라는 거고요. 조금은 마음을 놓으실 데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급한 마음에 제가 녹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공감이 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2024년도 그 다음에 2025년도 초반 4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 사이드카를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닙니다. 네. 근데 항상 사이드카가 나올 때 어땠죠? 시장은 바로 반등은 아니지만 어찌됐던 그때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지금 보다 보면은 그때보다는 높게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그때보다는 주가, 그러니까 지수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두드려 맞은 거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내려와서 예를 들어 지금 5000포인트를 깼는데 뭐 4500포인트, 4300포인트 갈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겁먹게 얘기를 안 드리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라면 뭐냐면 증시가 가는데 잔바람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바람이 셌던 거고,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제목 썸네일에도 할 거지만 이런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까지 돈 버셨잖아요. 물론 못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확신할게요. 레벨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왜 확신하냐면 저는 여태까지 제약바이오를 밀었던 사람이고 우주항공 갈 때 우주항공 밀었던 사람, 네, 로봇은 좀 덜 밀었어요. 네, 로봇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증권주 제가 엄청 좋아했죠. 증권주.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내일 올라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10,000원어치 사가지고 얘가 20,000원 됐어요. 그러면 10,000원 벌었잖아요. 번 돈은 주머니에 챙겨 놓으시는 겁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멘토님, 저는 2026년도 들어와서 멘토님 팬이어가지고 저는 아직 수익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또 반대로 오늘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세요. 반이든 80%든 해야 돼요. 왜? 시장은 내일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오늘처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련한 현금을 그때 쓰면 돼요. 일단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그냥 다음 파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런 분들은 수익을 낸 게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 겁은 나지만 겁내지 말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오늘 아침 팍스경제TV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 강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풀어드렸는데, 금과 은 가격이 폭락이 나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폭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내려가요. 이게 관계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금과 은 가격이 폭락 나니까 요게 이제 제가 아침에도 이제 팍스경제 걸 다시 보시면 돼요. 금과 은 가격이 폭락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람들이 다 레버리지로 사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빛을 내서 사는데 이게 마진콜이라는 게 나와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자기 돈까지 뱉어내야 되는 마진콜이 나오는데 그 마진콜을 메꾸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팔아가지고 일로 메꾸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주말 내내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드릴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금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이더리움하고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간 게 없는데 얘네들에 있는 자금이 금과 은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케빈 워시의 지명 때문에 내려간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스피 내려오는 것처럼. 조정은 그러니까 금 특히 은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 가격은 스물스물 올라오기라도 했지. 은 가격은 뭐 거의 뭐라 해야 돼, 세력주만큼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케빈 워시로 붙이는 거죠. 시장은.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케빈 워시가 뭐 덜 비두기적이어가지고 시장이 안 좋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케빈 워시도 어쨌든 그 연준 의장의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반박을 오히려 해주는 케빈 워시가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페드에 들어가 있는 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트럼프 입장에선 케빈 해시시라는 인물이 훨씬 쉽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을 임명을 해버리면 나머지 연준 위원들의 투표를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워시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폭락이 나와서 오늘 조정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5분 만에 설명 들어보니까 겁먹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죠.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겁먹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거예요. 아시아 증시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는 1%도 되지 않게 빠지고 있고 홍콩, 중국 증시 2% 넘게 빠지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가 현재 3시 8분 기준에서 1.5%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4% 빠지고 있어요. 아 멘토님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4%나 빠져야 돼요?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2026년도 들어와서 25% 올라간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20% 지수가 올라간 지수가 두 개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 코스피, 하나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오늘 4%, 5% 조정은 받아내야죠. 감수해야죠. 예, 그간 많이 수익 나셨잖아요. 어떻게 매일 올라갑니까? 예. 저는 그런 거를 좀 아셔서, 그러니까 겁은 나죠. 당연히 겁은 날 수 있지만 흔들리지는 마셔라. 예. 왜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오늘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이런 시장의 대응법은 수익 실현하셨으면 매도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홀딩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얘기 안 했죠. 매수하세요. 매수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지. 바닥이 어디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달리 내일 반등 나오면 제가 틀린 거예요. 전 내일 나와서 제가 조금 틀렸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과할 건 사과드려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매수보다는 매도와 홀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전체 글로벌 증시가 다 떨어지는데 왜 용감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 매수 이렇게 세게 하나요? 오늘 코스피에서만 순 매수가 4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침에 쇼츠를 찍을 때도 시장이 빠져도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지는 거를 받쳐줄 거다. 예상 제대로 됐죠.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들으셔야 되는 게 그게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셔라. 다른 분들 이제서야 들어오신 분들이 다 들어올 거다. 이분들이 어떤 자금이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15만원 넘어서 사신 분하고요 하이닉스 90만원 넘어서 사신 분들이 물타기 하는 자금이에요. 이거 보남 안 합니다. 저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이따가 마감하고 나면 100%예요.
그럼 반대로 자 개인 매수가 너무 셉니다. 근데 제가 또 약간 그런 게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외국인이 거의 3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사주냐고요. 기다려야죠. 네, 아니면 수익 난 거 매도하고. 네, 이제 좀 큰 판을 읽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저 오늘 이거 매수하는 거 보고 저 지금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니까요. 이게 지금 4조나 매수가 들어올 건가? 그것도 코스피만 사세요. 예, 그러면 뭐겠습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서 모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 하는 거, 떨어지는 동시에.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마셔라. 예, 제가 좀 목을 높여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재개발 이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올라갑니다. 고속 이영제, 동해안고속, 천일고속 올라가는데 의미 없어요. 안 봐셨으면 좋을 것 같고, 봐야 될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봐야 될 게 소비주. 네, 소비주 쪽은 여러분들 확실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은 제가 약세 업종에 좀 써놓으려고 했는데 여기로 넘어온 것 같고, 원전도 이제 좀 제가 요 인터넷이랑 원전 아니에요.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잘못 적은 것 같고, 소비주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춘전이 좀 다가오고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내수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호텔 관련된 주. 네, 저번 주부터 얘기했죠. 호텔. 무조건 호텔이 가장 일방이에요. 호텔, 그 다음 뭐 화장품, 올리브영, 그 다음 뭐 카지노. 면세점은 안 돼요. 면세점 빼고. 호텔, 화장품, 올리브영, 카지노. 네, 요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세업종의 인터넷과 원전은 제가 편집을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오전 방송 생방송이 있어서 좀 급하게 만드느라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약세는 반도체 약세, 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약세예요. 사실 약세를 따로 뭘 찝어서 말씀드려야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세업종에 항상 적어놓을 때는 이유가 있는 애들을 적어놓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유가 있는 애들은 없어요. 반도체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시장 샌디스크 좋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떨어졌지만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떨어지는 거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라고요. 네, 근데 그 조정이 내일 이어질지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매수가 급하냐 이거예요.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당장 오늘 애프터 마켓도 열리는데, 예, 제가 여러분들이 샀던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분한테도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장을 딱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도망갈 시장도 강력하게 매수할 시장도 아니다. 잔바람이긴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금을 마련한 거는 언제 써야 되냐? 기다렸다가 조정이 끝날 때쯤에 급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쯤에 슬금슬금 모아가야지 오늘처럼 급하게 떨어지는 날 매수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 라는 점만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주식 레벨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